네, 안녕하세요. 저는 SCK에서 엔지니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성희 사원입니다. 금일 이제 팀즈 교육을 맡게 됐는데, 교육에 앞서서 팀즈가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업무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하는 장소는 바뀌지만 사용 환경과 생산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업무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협업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문서 공유부터 기업의 보안까지 협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팀즈를 통하면 언제 어디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디바이스에서도 협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로 회사 내부, 외부 인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해보세요. 팀즈의 강력한 화상 회의 기능은 다양한 회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대 250명까지 지원하는 화상 회의 기능과 함께 원격 제어와 화면 공유, 문서 공유, 녹화 기능 등을 제공하여 비대면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팀즈는 협업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업무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디지털 허브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손쉬운 일정 관리와 메일 기능 등 다양한 편의성은 물론 에버노트나 지라, 트렐로 등 서드파티 솔루션도 API 연동을 통해 여러 가지 협업 툴을 한 번에 관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협업 툴을 사용하실 때 보안이 걱정되신다고요? 팀즈에서 진행된 모든 결과물들은 동시 작업, 작업 기록 및 검색을 제공하여 언제 누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추적과 기록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강력한 계정별 접근 제어와 문서 암호화 지원을 통해 데이터 유실과 손상을 방지하는 높은 보안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생산성을 높이고 보안까지 완벽한 최고의 협업 플랫폼입니다. SCK가 제공하는 그룹웨어, 근태관리, 경비관리 솔루션과 연동하여 재택근무를 넘어선 스마트워크를 시작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더 자세한 내용은 초록창에 SCK 워크프롬 홈을 찾아주세요. 네, 영상 속 내용처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단순히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에서 협업을 위한 솔루션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총 4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기기 혹은 태블릿 PC에서 접근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방법, 이렇게 총 3가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팀즈 버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팀즈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 제 좌측에는 이제 그 해당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의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이제 각기 많이 사용하시는 앱들은 따로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좀 차례대로 팀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메뉴는 지금 현재 내가 이제 팀즈 공간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근래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혹은 이제 팀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약간 피드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이 제가 최근에 팀즈 공간에서 진행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그 팀원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필터링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도
이제 빠르게 궁금해 확인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제 채팅 메뉴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일 위축에 이제 검색 탭란 옆에 있는 새로운 채팅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용자를 초대해서 이제 채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김강우 대리를 추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 및 이제 기록들이 계속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조회가 되고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채팅방이 개설이 되고 이제 이 내용들이 다른 사용자에게도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대1로 채팅방을 개설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른 사용자를 좀 추가하셔가지고 단톡방 개념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다른 사용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추가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해당 사용자를 추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새로운 단톡방이 개설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제 그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존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기존의 1대1 채팅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채팅을 이제 주고받으시다가 만약에 이제 파일을 좀 공유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래쪽에 있는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신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 경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위쪽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그 파일들이 공유가 완료가 되고 그 해당 파일로 다 같이 접근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또 이제 공동 편집과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제 데모 영상으로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채팅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채팅뿐만 아니라 좀 음성 혹은 이제 화상으로 좀 이제 회의를 좀 더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셔야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제 그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시는 거는 화상통화 버튼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음성 통화로 전환하는 버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화면 공유 버튼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페이지 자체를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좀 의논을 해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이제 공동 편집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데모 영상으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팀 채팅 공간 혹은 이제 개별 채팅 공간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시다가 다른 사용자가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시켜주면 이제 다른 사용자들은 이제 해당 내용을 전달받게 되고 이 파일의 경로로 다 같이 접속을 합니다. 네, 접속을 하게 되면 제 우측 상단에 기존에 알고 계셨던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를 실행했을 때 보이는 그 화면과 좀 다르시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일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제 어떤 사용자들이 어느 위치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진, 그 각자의 프로필별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각자 그 사용자가 어느 섹션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편집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방을 개설하신 다음에 이제 단톡방으로도 활용하고 또 문서를 공유하는 부분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팀 메뉴로 넘어가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다양한 팀에 좀 속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사업 외에도 외부 업체나 혹은 이제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단테 데이브라는
이제 팀을 하나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채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의 팀 공간 안에 각각의 프로젝트를 채널 형식으로 좀 개설을 하신 다음에 활용하실 수 있고, 이제 업무의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프로젝트가 아닌 매뉴얼 자료 혹은 이제 주간 회의 보고와 같은 이런 것들도 개설을 하셔가지고 각기에 맞는 작업을 채널 단위로 이제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팀을 만들고 또 이제 이 설명드렸던 채널들을 개설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좀 시연을 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 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참가 또는 팀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팀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팀의 공개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팀의 이름을 기입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팀이라는 팀 이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간단하게 기입해 주시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팀이 생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 팀에 속할 구성원들을 추가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을 추가시켜 주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팀이 간편하게 클릭만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추가적으로 멤버들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땡땡땡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기타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멤버 추가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위의 채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반이라는 하나의 채널만 개설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프로젝트별 혹은 매뉴얼 자료와 같은 채널들을 추가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팀을 만드셨던 것과 비슷하게 채널 이름을 기입해 주실 수 있고, 간단한 설명과 그 채널의 공개 여부 또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일반 채널 아래 그 방금 전에 추가한 그 다른 채널이 개설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팀 채널 공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선에 설명드렸던 채팅창과 비슷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문서를 공유하시고 대화를 주고받으시고 필요하실 때에는 바로 모임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팀 부분은 이 정도 컨셉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아래에 일정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에서 일정을 예약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채팅 혹은 팀 공간에서 대화를 주고받으시다가 바로 실시간으로 모임을 시작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일정 탭에서 이제 일정을 예약하신 다음에 그 일정 예약된 시간에 다 같이 접속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정 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좀 데모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실 수 있고 모임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구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우측 상단에 새 모임 버튼이 있습니다. 이 새 모임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똑같이 이제 그 일정의 타이틀을 입력해 주시고 일정에 추가되어야 할 구성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입력해 주시고 시간대는 원하시는 시간대에 맞춰서 설정해 주신 다음에 간단한 설명과 이제 위치는 필요하실 때 이제 추가하실 수 있고, 이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일정 모임에 대한 알림이 그 추가된 구성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해당 구성원들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방법과 혹은 이제 그 참가 버튼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총 2가지로 이제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생성한 그 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좀 지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되고 참가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참가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장치의 설정 상태를 지정하실 수 있고, 마이크의
그 온오프 버튼 또한 이 공간에서 미리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모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 분할은 이제 총 크게 9개의 화면이 분할되고 있습니다. 3대3 분할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0명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가 될 시에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10명 이상의 사용자가 모임에 참여하게 될 시에는 작은 화면으로 이제 아웃화면 외에 작은 화면으로 아래쪽으로 깔리게 됩니다. 이 화면에 깔리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음성을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차례대로 그 화상 모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천천히 살펴드리자면, 왼쪽에 카메라와 마이크와 같은 이런 장치들에 대한 설정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화면 공유를 가장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총 4가지 버전의 공유 창들이 활성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바탕화면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지금 보고 있는 PC 자체의 화면을 좀 공유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클릭하셔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창 화면은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 자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행 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공유하고 싶으시다 하셨을 때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유하실 수 있는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서로 이제 화상 모임을 진행하시다가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시는 게 파워포인트 자료이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파워포인트 자료만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공유하실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최근에 작업을 했던 파워포인트 자료가 나타나게 되고, 그 밖에 뭐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다른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파워포인트의 자료를 직접 선택하신 다음에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이트보드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림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음성 채팅뿐만 아니라 직접 그리면서 칠판 형식으로 이제 대화 내용을 쓰면서 주고받자라는 형식으로 이제 지원되는 서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공유가 되고 있는 화면에 대한 데모 영상을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때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 버튼은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작업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은 기본적으로 PC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 그 다음에 뭐 발표자의 그 음성의 소리, 그 다음에 현재 PC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의 배열 같은 이런 장치들을 직접 제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임에 메모를 작성하셨을 때 이 공간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팀즈 공간 안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화면이 좀 작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하게 될 시에는 보다 꽉 찬 화면으로 이제 모임을 진행하실 수 있고, 근데 이 부분도 약간 좀 작게 느껴진다 하셨을 때는 컨트롤 버튼이랑 마우스 줌인 줌아웃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확대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도 잘 활용하시면 모임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배경효과 표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 현재 지금 모습을 좀 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켜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효과 표시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다양한 사진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기능은 현재 이제 보여지고 있는 화자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들은 이제 이 설정 배경으로 적용시키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혹은 외부에서 이제 화상 모임에 참여하게 될 시에는 이제 주변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회의에 참여하는데 약간 꺼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이 모습으로 이제 내가 만약 그 해변가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카메라를 끄고 설명을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캡션 켜기 기능은 이건 최근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실시간으로 화자의 음성을 번역해서 이제 자막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인데 유튜브 보시면 다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막으로 이제 영상 속 내용들이 깔리는 것을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기능은 이제 기록된 영상에 대해서 자막을 처리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 내용을 주고 받으실 때 그것을 인라인 번역 형식으로 이제 깔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보다 혁신적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이 기능이 아직 지금 영어로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국어까지 지원이 되기까지는 좀 약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46개 언어까지 지원이 된다고 이제 계속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지원이 된다면 이제 뭐 글로벌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이나 혹은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이제 시끄러운 위치에서 연결된 참가자들도 이제 화상 모임을 진행하실 때 보다 활용도 높게 또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밑에 보시면 키패드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녹음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의들을 이제 자체로 영상으로 좀 녹음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임에 참석하실 수 없는 사용자에게는 이제 모임 이후에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하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공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바로 모임을 또 종료시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화면을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손들기 기능도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 이제 아무래도 1대1로 대면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제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서로 대화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된 기능이라고 저는 이제 공유를 받았는데 이 손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다른 사용자에게는 이제 누군가가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라는 알림이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서로의 대화 내용의 충돌을 좀 더 방지하실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음성뿐만 아니라 채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서로 채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 밖에 이모티콘도 이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참석자 그리고 초대된 사용자를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해당 모임을 종료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데모 영상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청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일정 메뉴에서 이제 모임을 생성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참석자들을 추가하고 해당 알림을 이제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제 링크 또는 참가 버튼을 통해서 화상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이전에 간단한 장치 설정들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렇게 접속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참여된 사용자의 얼굴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 밖에 사용자들이 추가가 될 시에는 이제 계속해서 분할된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화면이 분할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영상 속 내용처럼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린 내용처럼 저는 이제 팀즈는 계속해서 이제 어느 공간에서든 이제 접속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은 즉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도 접속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 역시 이제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이제 공유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자료를 한번 공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유가 되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의 얼굴은 제일 아래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공유되고 있는 화면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으실 수 있고 그 밖에 이렇게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사용자가 참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자의 마이크 설정 여부도 직접 파악하실 수 있고 모임의 세부 정보를 보시면서 이제 뭐 채팅을 서로 주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크게 뭐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다시 팀즈로 돌아가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통화는 이제 물론 이제 슈팅이랑 팀 공간에서 바로 통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접속하시는 메뉴는 아닙니다. 이 통화 메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를 따로 이제 즐겨찾기로 이제 따로 설정을 하고 있다 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축 다이얼로 이렇게 추가를 하시거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따로 연락처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 어떤 사용자와 통화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통화를 진행하시면서 음성 메일을 남기셨는지 음성을 기록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했는지 여부도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 메뉴 탭도 이렇게 간략하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 이제 파일 탭 메뉴로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문서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각기의 문서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쉐어포인트 저장소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팀즈 공간에서 어떤 사용자와 이제 문서들을 공유를 했고 그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 이제 파일을 저장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그 팀 구성원들이 최근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기록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용자가 계속해서 문서를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이 공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팀즈 공간에서 어떤 문서를 다운로드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이 공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팀 구성원들이 이제 활동했던 내역들을 보시는 것이고 이제 최근은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원드라이브 저장소에 있는 이제 파일들 또 이 공간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뭐 드롭박스나 그 기타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 추가 기능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면 그 파일 또한 이제 팀즈 공간에서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팀즈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들은 정말 다양해지고 파일들은 정말 많아지고 그 하이의 디렉토리들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 일일이 파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팀즈에서는 이렇게 필터링 기능 혹은 검색 기능들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라는 제품이라는 게 이름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게 어떤 게 있었지? 라는 거를 좀 궁금해 하시거나 이제 좀 찾고 싶으시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검색창란에 오피스만 딱 입력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필터링을 통해서 메시지 중에 오피스라는 단어 키워드가 있었는지를 자동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 밖에 오피스라는 사용자가 있는지 혹은 파일 이름 중에 오피스라고 들어가는 파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서의 키워드만 알고 있으시면 바로바로 이제 해당 문서로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뉴들에 대한 기능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제가 좀 많이 활용하는 기능을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제일 우측 상단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개인 사용자의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필을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저의 지금 현재 상태 여부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 저는 현재 이제 현지인 제업 교육을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가지고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팀원들이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통화를 하고 싶다, 혹은 이제 화상 모임을 좀 같이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태를 설정했기 때문에 미리 상전에 이제 그 모임 예약 충돌을 방지시키실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팀즈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밖에 이제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밖에 새로운 기능들, 추가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한 사항들도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교육센터를 MS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원하시는 교육을 직접 이제 동영상 형식으로 체험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 이 교육센터를 잘 활용하시면 팀즈를 사용하시거나 이제 그 밖에 MS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 정도 컨셉만 잡고 가시면 처음에 이제 팀즈를 도입하신 다음에 활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교육은 이상으로 이제 종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